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환자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환자는 의사가 아는 걸로 생각하겠어요, 그 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라고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환자 앞에서는 아는 체 하는데 실제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참조해서 우리 교수님 정말 저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앵클 조인트는 크게 항상 모든 관절은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조인트 itself, 그 다음에 조인트 주변의 조직의 병, 그 다음에 그 조인트와 상관없는 라디에이팅 페인이라든가 전반적인 통증,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익스트라 아티큘라, 그러니까 주위에 리가먼트나 예를 들어서 텐던의 패솔로지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트라 아티큘라, 지금 먼저 인트라 아티큘라 컨디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인트 안에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흔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앵클 조인트는 다른 조인트하고 다르게 디제너티브 체인지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10%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디제네레이션은. 그 인저리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다른 류마토이드 아사이티스나 다른 관절의 그런 인플라메토리 체인지에 의해서 오는 게 90%입니다. 그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확률로. 그래서 이 발목 관절은 인저리 후에 제대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스테콘드랄 디펙트 혹은 여기서 본 체인지가 오거나 본이 떨어져 나가는 오스테콘드라이티스 데피칸스,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그 탈루스의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포스테리어 혹은 엔테로레테랄, 이렇게 두 가지 부위에서 주로 손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에서 초기에서 변화를 보고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일반적으로 스웰링, 스티프니스, 위크니스, 좀 심한 경우에는 기빙웨이 사인을 보이고요. 앵클 스프레인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환자 기억 못하는 경우가 또 꽤 많습니다. 그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족관절 손상 당하는 4~5주째 지속적인 이퓨전, 딜레이드 시노바이티스, 로킹 증상이 나타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인스테빌리티나 앵글 자체가 커져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앵글을 비교해서 한쪽의 앵글의 데비에이션이 10도 이상 더 올라가면 이거는 인스테빌리티가 초래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테빌리티와 동반된 오스테오콘드랄 디펙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오콘드랄 디펙트는 여기서 그러니까 서브콘드랄 본의 컴프레션 혹은 오스테오콘드랄 프래그먼트가 분리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안 된, 디스플레이스가 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스테이지 3부터는 우리의 환자는 아닙니다.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병은 오스테오콘드랄 디펙트나 오스테오콘드랄 데피칸스지만 가장 흔한 병은 그 레터럴 앵클 스프레인이죠. 이게 헤비추얼하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때 이거와 동반돼서 반드시 오는 오스테오콘드랄 디펙트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FL을 만지는 위치가 맨 처음에 일부분이 나왔을 때는 10% 미만의 그 인스테빌리티는 ATFL만 나간 거고, 그보다 더 커지게 되면 CFL이나 포스티리어 같이 나간 거를 PTFL이 같이 나간 거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로 ATFL 패스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반대쪽과 비교해 10도 이상 증가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프레인의 그레이딩은 그레이드 1은 그냥 노티어, 그 다음 티어에 근거가 없는 거, 그 다음에 2는 티어가 있는 것, 근데 ATFL이 주기지만 CFL도 올 수 있는 것. 이때는 페인, 스웰링, 인스테빌리티가 초래됩니다. 그 다음에 3는 럽처된 거죠. 이 경우에는 서지컬 어프로치가 필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플레인 그레이딩을 할 때 이게 두 개를 또 나눠야 되는데 신데스모시스가 같이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티비오 피브라 신데스모시스. 그거를 이제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그것도 우리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데스모시스가 망가졌다.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다. 그것도 우리 범주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인은 우리 범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프레인 후에 스프레인이 회복되고 나서도 아픈 게 우리의 치료 대상입니다. 우리는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크로닉 앵클 조인트 스프레인이 있어가지고 크로닉하게 인헤비추얼 인저리가 있었던 환자가 오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방사선학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10도 이상의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결국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서전하고 한테 일단은 리퍼를 해야 되는 그 인디케이션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보면 15도 이하에서는 ATFL만 망가진 거고 보통 그 이상이 되면 CF가 나은 거고 그 30도 이상인 경우는 포스테리어까지 같이 나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검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양측 비교해서 10도 이상 외측 손상인데가 있으면 이거는 일단 리퍼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포즈 스트레스 테스트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만약에 이게 노인들에서 이제 이게 크로닉 인스테빌리티가 계속돼 가지고 풋 아치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할 방법이 없을 때 좋은 방법으로 이제 발바닥을 넓게 하면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힐을 낮추고 발바닥을 넓게 하면 이것이 이제 훨씬 통증이 좋아지고요.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발바닥이 높지만 가운데 아치를 좀 올렸거든요. 그리고 레터럴 웨지를 좀 넣어주면 훨씬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로 보존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고 이 신발 좀 만들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스파이널 스티노시스 신발을 만드는데 노인들이 대부분 플랫풋이 되고 이런 ATFL도 인스테빌리티가 크로닉 인스테빌리티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살 코알리션 이게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한 전체 인구의 1% 혹은 그 미만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간혹 우리가 보잖아요. 타살 코알리션 두 개의 뼈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 개의 뼈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타살 사이너스 신드롬이요. 전에는 이제 타살 사이너스 에리어에서 통증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이것에 그냥 이 에비던스가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 MRI에서 패티슈에 체인지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CT에서 본 체인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MRI나 CT에서 한 것이 이것과 연관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타살 사이너스 자체에 대한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이 있다 없다 얘기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타살 사이너스 부위에 직접 바늘을 자극하면 이 부위에 프로프리오셉티브 펑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타살 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페리네스 텐던 인서션 부위에 통증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리네스 그 텐던을 릴리즈하고 치료를 하면서 타살 사이너스 신드롬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저도 이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살 사이너스 신드롬은 꽤 흔한 병입니다.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인스테빌리티 보는 거 이건 보시고요. 10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쪽과 비교해서. 그다음에 오스테오콘드랄 리지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엔테리어 임핀지에서 꽤 많이 있잖아요. 자란 것도 A 타입 A 같은 건 많이 있고 B 점점 커지는 거 C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D 정도 되면 이거는 서지컬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C도 매니지가 안 될 때는 하고 A나 B는 잘 매니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에서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엔테리어 임피니먼트 증상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오스트리고눔 뒤에 뼈가 뼈가 이제 뒤에 자라다가 이 자라는 것이 퓨전이 안 돼가지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고눔 말고 보니 스퍼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테리어 앵클에 페인과 텐더니스, 스웰링, 에키모시스 이런 것들이 종종 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란타 도시플렉션 할 때 이제 많이 아파서 멈추게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 매니지가 되긴 하지만 매니지가 안 된다면 이것도 서지컬 어프로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마치 프랙처인데 원래 마치 프랙처는 피부스 메타타살 본에 잘 옵니다. 여기서는 이게 댄싱 할 때 생기는 피부스에 오는데 마치 프랙처는 세컨드, 서드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요. 저거는 이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노인들에게 간혹 확인할 수 있어서 메타타살 페인이 있을 때 노인들에게 한 번쯤 확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피부스 메타타살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댄스 프랙처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타살 코알리션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게 탈로 칼카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나비큘로 칼카네우스, 그 다음에 탈로 칼카네우스, 이 두 가지가 많은 걸로 있는데 나비큘로 칼카네우스는 이거는 우리도 종종 엑스레이에서 보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나타나면서 이 네이살 드롭이 되면 나비큘라 드롭이 되면 그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브탈라 조인트 페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인트 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브스탄티쿰 탈리가 있고 그 탈리에 있어서 많은 텐던들이 방향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서브스탄티쿰 탈리가 이 텐던들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프링 리가먼트, 서브스탄티쿰 탈리의 엔테리어 포션인 스프링 리가먼트를 이제 오리진 부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이 나비큘러 연결해서 단단한 스프링 리가먼트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서브스탄티쿰 탈리와 나비큘러 본이 갖고 있는 이 단단한 리가먼트가 스프링 리가먼트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발의 아치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해지고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의 위크니스가 초래되면서 혹은 럽처가 초래되면서 나비큘라 드롭, 요게 나비큘라 본이 드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올드에이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헤비추얼 인스테빌리티나 이런 것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 스파이널 스트레스도 이거와 관련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드롭이 오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발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다양한 병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게 되면 발의 아치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발의 아치가 떨어지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장애를 오게 되고, 일단 나비큘러 드롭이면 그 다음에 니 조인트 순서 이미 망가졌거나 앞으로 망가질 거를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발바닥에 아치가 나비큘러 드롭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비큘러 드롭이 온 걸 엑스레이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리가먼트의 펑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포스테리어 티비알리스 텐던의 펑션이 떨어져서 이 아치가 떨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로우 아치인 경우, 그다음 미디움 아치인 경우, 하이 아치인 경우, 아까 로우 메디컬 아치인 경우는 레터럴 포션을 들어 올려주고 힐 그 가운데 힐에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 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레터럴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힐 아치에다가 서포트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 이제 메디알 아치 서포트고요. 이거는 그냥 힐만 대주면 되고요. 하이 아치 서포트는 이거는 이제 이 긴장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거냐 딱딱한 거냐에 따라 다른데, 딱딱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이 관절 자체가 딱딱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절이 굳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힐에 서포트를 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들 제가 몇 가지 그림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칼카니얼 벌지, 그 다음에 뒤 이제 그 벌지 그레이딩이 있고요. 퍼스트 레이 엘리베이션 어떤 건지, 이 퍼스트 레이, 이게 첫 번째, 이 퍼스트 레이의, 이게 퍼스트 레이거든요. 요 퍼스트 레이의 엘리베이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나온 용어들입니다. 이거 좀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치를 칼칸 나비큘라 드롭이 된 거를 아치를 체크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리스 프랑크 조인트라 그래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힐 신고 있는 분들, 여자분들에게서도 이 조인트 페인이 잘 올 수 있다는 건 설명해 주시고, 이건 낙상이나 이런 인저리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조인트에도 간혹 관절염이 잘 옵니다. 그리고 치료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분들을 여기서 보면 피프스 메타타설 조인트에 스트레스 프랙처나 이런 것 인저리가 잘 온다. 이거는 마치 프랙처는 세컨드나 서드지만 이 나이 드신 분은 피프스에 많이 온다. 이거 설명드리고요. 흔한 텐디노패스에 제일 많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페로니우스 텐디노패스잖아요. 페로니우스 텐디노패스의 통증이 일반적으로 오는 위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 타사 사이너스하고 비슷한 위치에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ATFL 인저리가 헤비추얼하게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하게 와서 페리널 텐던 신드롬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흔하게 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텐디노패스. 아킬레스 텐디노패스는 프로네이티드 풋인 경우에 있어서 잘 올 수 있고, 풋 아치가 꺼진 경우에도 아킬레스 텐디노패스 잘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킬레스 텐던 위치에서 칼카니어스 인서시나 3에서 5cm에 부어 있고 단단해져 있고 하는 것들이 올 수 있고, 원래 텐던이 괜찮고 그 주위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주위에 버사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플렉서 할리스 롱구스 텐디노패스, 이것도 흔하게 오는 건데 엄지발가락 쪽으로 아플 수가 있죠. 그리고 플렉서 디지토름은 발바닥 쪽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자체는 진단만 잘하면 치료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댄서에서 자주 오는 그런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엔테리어 티비알 텐디노패시, 이거는 주로 엔테리어 앵클 페인이거나 도잘 풋 페인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피지컬만 하면 이것도 잘 치료가 될 수 있고, 이게 많이 걷고 많이 힘들 때 좀 걷게 되면 이 부위가 단단해지면서 되게 아파서 잘 못 걷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엔테리어 티비알 텐디노패시는 보통 칼프 머슬의 타이트니스하고 같이 동반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텐던 주위에 봤습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한 건 조인트 했고, 두 번째는 소프트 티슈란 겁니다. 텐던 주위에.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라디큘로패시죠. 이상입니다.